뭐 이 영화 이제 보면서 본인들이 이제 발견하거나 아니면 뭐 상징적이라거나 이제 복선이라 할 수 있는 장면이나 장치들이 있었는지 뭐 없으면 말고 있으면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우리 김수뿔님 뭐 있었나요? 이런 것들? 네, 저는 그냥 그 짧게 이 영화에 좀 연막탄 같은 요소가 좀 있었어요. 상징적인 약간 연막탄? 그런 네네. 상징적으로 우리의 그런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 좀 던져놓은 혼란을 주기 위한 장면들 그런 거 뭐 얘기를 하자면은 일단 영화 초반에 다이앤이 그 초반에 마루 밑에 지하실에 가가지고 왠지 어린 시절에 클로이의 성장 과정 같은 비디오를 혼자 보고 있잖아요. 와인 마시고. 네네. 그래서 나는 뭐 약간 식스 센스인 줄 알았어. 그 클로이가 없는 존재라든지. 상상 속 뭐 이런 거. 갑자기 왜 멀쩡하게 있는데 마루도 아니고 지하실에서 이렇게 왜 애 어린 시절 비디오를 보고 있는 거. 그거 플러스 그 다음에 뭐 중간에 이제 그 다이앤이 막 전화를 받잖아요. 전화를 받고 막 의사한테 전화 받고 그다음 막 약국에 전화하고 그랬는데 막 기밀 사항이라서 못 알려준다. 약효에 대해서. 그래서 무슨 제약회사에서 실험을 하고 있나. 약간 뭐 돈을 받으면서. 뭐 그런 거. 그 다음에 또 뭐 한 중간 정도 후반쯤에는 이제 다이앤이 샤워를 하고 있으면은 등에 이렇게 흉터 같은 게 되게 많아요. 맞아. 그거는 뭐였을까? 그래서 그 흉터는. 이게 뭔가 학대를 받았다는 내용일까 아니면 뭐 애 훔쳐오다가 뭐 이렇게 철조망에 걸리고 뭐 그런 여명의 눈동자야? 근데 저는 거기서 개인적으로 생각했던 게 뭐냐면은 여기서 아빠 얘기가 안 나오잖아요. 원래 이제 다이앤의 남편 얘기가 안 나오죠. 혼자 낳는 것처럼 나오잖아. 그래서 약간 옛날에 그 남편한테 뭔가 좀 그런 게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그렇지. 아니면 뭐 어렸을 때 자기가 학대 당했던 거를 클로이한테 푼다든가 아니면 남편한테 학대 당한 부분을 정서적인 어떤 결여를 클로이한테 푼다든가. 그쵸. 약간 그런 상징성이었던 것 같아. 근데 뭐 별로 중요하지도 않고 끝도 명확하지 않은데 그런 장면들이 조금씩 들어가 있으니까는 괜히 그냥 영화를 가면서 이건 언제 풀어줄란가 저거는 헷갈리라고. 언제 풀어줄란가 그러니까 헷갈리라고 그래서 좀 그랬어요. 상징적인 좀 연막탄이었다고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맥거핀이었다. 네. 거기까지 김수뿔님 얘기를 한번 들어봤고요. 우리 정닥터님은 발견한 상징적인 장면이나 복선 같은 것들이 있었나요? 네, 뭐 이게 뭐 맞는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제 상상력을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상상력들 많이 발휘하네. 기대되네요. 아니 뭐 별거 아니긴 한데. 네네. 이야기가 펼쳐지는 장소가 이게 계속 집이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이게 집의 전경을 보여주는 장면이 약간 의도적으로 좀 많이 자주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외딴 곳에 있는 2층 집이 처음에 딱 그 장면을 보여줬을 땐 뭐 시골의 평화로운 좋은 2층 집이구나. 약간 되게 좋아 보였는데 나중에 이제 클로이가 불안한 좀 신경 변화를 보이고 약간 진실이 밝혀질 때마다 그 집 장면이 똑같이 집을 계속 비추는 장면이 나오는데도 요 집에 대한 인상이 제가 달라 보이더라고요. 이게 그 일부러 아까도 얘기했지만 약간 스릴러가 공간적인 거에 대한 제약 뭐 그다음에 공간에 대한 그 공포를 높이는 그런 그 도구로 사용된다고 했잖아요. 연출로. 그런 것처럼 요 집을 일부러 계속 보여주는데 요 집에 대한 인상이 계속 달라 보이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좀 느껴지더라고요. 이게 나중에는 이 심리적인 요인 아닐까요? 아니 그런 거일 수도 있지만 쫄보. 아니 그런 거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제 요게 생각보다 진짜 좀 그 장면이 많이 나와요. 장소가 뭐 집 때문이 집에서만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뭐 그럴 수도 있지만. 근데 전경을 그렇게 자주 보여줄 필요는 없잖아 사실. 그러니까. 맞아요. 바깥 장면을 계속 보여준다는 게 뭐 약간 그런 의도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 나중에는 좀 도망치려고 해도 결국에는 집으로 가잖아요. 약국에서 정신 잃었을 때도 결국 집에 누워 있고. 그다음에 우체부한테 얘기해서 나가려고 했을 때도 결국 집에 들어와 있고. 그러니까 이게 빠져나갈 수 없는 감옥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 집이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헤어나올 수 없는 공간. 약간 이런 식으로 좀 느껴졌던 것 같고. 그다음에 그 집 안 구조도 약간 뭐 뭔가 좀 의미가 있었던 것 같은데 약간 그 보통 어떻게 보면 왔다 갔다 하기 힘들어서라도 다리 불편하면 딸이 1층을 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아. 근데 이제 굳이 또 2층에 비싼 돈 들여가지고 그 휠체어 승강기도 달아놨더라고. 맞아.
근데 요것도 뭐 어떻게 생각하면 뭐 여차하면 얘를 못 가두겠다. 움직이게 할 수 있겠다는 그런 계획 때문에 이렇게 한 것 같이 보이더라고요. 저는. 그다음에 이제 또 지하실에는 그 딸에 대한 비밀을 다 남겨놨잖아요. 그 박스에 뭐 이렇게 그렇죠. 그걸 굳이 스크랩 해가지고 너보란 듯이. 나중에 한번 보라는 듯이 진짜로. 야, 오다 주었다 봐라 하면서 엄마가. 근데 그렇게 어떻게 보면 그 딸에 대한 비밀 같은 거를 그렇게 대놓고 이렇게 지하실에 남겨둘 수 있었던 것도 어떻게 보면 딸이 다리가 불편하기 때문에 계단이 있는 지하실을 절대 못 내려갈 거라는 걸 알고 있는 거죠. 그렇죠. 갈 일이 없다는. 절대 내려가서 지하실에 살펴볼 일이. 그때도 이제 엄마가 가둬놨기 때문에 볼 수 있었던 거지. 아니면 절대 딸이 내려가서 볼 일이 없었겠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막 너저분하고 안에 보니까 신경 독소 이제 주사하려고 했던 그것도 대놓고 막 끓이고 있고 막 그러니까 이러고 내려가니까 모든 그죠? 비밀을 그냥 대놓고 다 놔둬버리잖아요. 그런 맞아, 공간을. 맞아. 그리고 맞아. 이제 뭐 아까 얘기했던 그 컴퓨터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엄마가 감시하기 있지. 좋은 위치에 딱 컴퓨터를 딱 갖다 놓은 거고. 그렇네. 이런 그렇네. 집안 구조도 어떻게 보면 하나하나 다 그 다이앤의 그 엄마의 그 계획과 의도가 다 보여지는 공간이라고 느껴져가지고 좀 더 섬뜩했다. 이런 느낌이 들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부분 좀 얘기해 보자면 그 엄마랑 둘이 이제 식사하는 장면이 이제 몇 번 나오는데 딸이랑 엄마는 그 클로이 피부가 안 좋아서 일부러 좀 그 바깥에 그 유기농으로 약간 텃밭도 가꾸고 야채로 막 요리해서 주는 것 같았는데 뭐 그런 느낌으로 나오죠 영화에서. 그렇죠. 근데 의도적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 조명이 좀 어두워서 그런가 그 음식들이 제가 보기에 좀 맛있어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건강해 보이지 않나. 그러니까 건강해 이게 어떻게 보면 바깥에 이렇게 그 농사 신선한 재료들로 신선한 재료들로 만든 요리들인데 되게 맛있어 보이고 되게 건강해 보여야 되는데 이 되게 이 의도적인지 모르겠지만 되게 맛없게 음식이 보이게 이렇게 촬영을 한 것 같더라고 제가 보기에는. 약간 그런 느낌은 있었어요. 알록달록하긴 한데 네. 그게 먹음직스러운 느낌은 아니고 그러니까. 플라스틱 같은 느낌 있죠. 약간 가짜 모형 같은 느낌 좀 그런 느낌 좀 들긴 하더라고. 아니면 뭐 고기가 안 들어가서 그런가? 내가 보기에. 내가 좋아하는. 그럴지도. 아니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야채 위주라서 뭐 좀 안 맛있어 보일 수도 있었는데 어쨌든 씨발, 여기서 고기가 없는 토크를 한다고? 식단 토크를 해버린다고? 네네. 아니 뭐 하여튼 그래서 조금 그 맛있어 보이지가 별로 않았던 것 같고 어두워서 그런지. 그 다음에 이제 스토리상 약간 클로이가 의심을 하기 시작한 후에 그러니까 그 전의 상황은 내가 기억이 좀 잘 안 나긴 한데 의심을 하고 난 뒤에 보니까 엄마랑 딸이랑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냥 가까이 앉을 수도 있는데 되게 멀리 앉아 있더라고 서로가. 약간 그런 장면들도 약간 심리적인 거리 같은 거 좀 보여주려고 일부러 좀 멀리 앉혔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그게 이제 그 영화 보러 가자고 이게 얘기하는 장면 거기서 보면 되게 끝과 끝에 앉아 있고 둘이서 먹는데 무슨 그 식탁에서 끝과 끝에 앉아서 서로 바라보면서 먹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약간 대치하고 있는 느낌을 좀 받았던 것 같고. 네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지하실에서 그 냄비에 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뭘 끓이고 있었는데 그 별로 신경독소. 신경독소 그런 거 막 끓이고 이게 그냥 일반 무슨 비커나 이런데 끓이면 그냥 그런가 보다 약간 할 수도 있는데 약간 그 실험하듯이. 근데 이게 일반 냄비에 끓이고 냄비에 끓이고 국자가 막 거기 있으니까 이게 뭔가 아까 엄마가 줬던 그 음식들에 대한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그렇구나. 거기에는 뭘 넣지 않았을까?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때까지 엄마가 줬던 그 약뿐만이 아니라 이제 음식에까지 약간 의심이 갈 정도로 약간 그게 일부러 그렇게 그러네.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약간 되게 그 박진영의 네가 사는 그 집 같네요. 네가 먹는 그 음식까지도 모두 독이었어야 해. 진짜 노래 무슨 못한다. 노래죠? 무슨 노래죠? 죄송한데 교수님 무슨 노래죠?
약간 동시 같은 거. 타령인가요? 한문인가요? 뭐라 하지 마라. 그 얼굴이 빨개졌는데 지금. 죄송합니다. 네, 사과드립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네, 좋습니다. 그럼 우리 봉삼 씨가 발견한 이런 상징적인 네. 장면이나 복선 어떤 거 있나요? 네, 제가 김수불님 좀 무한하게 해드렸기 때문에 김수불님 좋아할 만한 상징성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네. 허준인가요? 어떤 거죠? 거기 보면은 토마토에 대한 이제 이야기가 몇 번 나오잖아요. 토마토를 많이 잡아주고 밖에다 보면은 이제 그 딸을 위해서 엄마가 토마토를 유기농 토마토를 직접 키우고 있고 그쵸. 거기다 계속 물을 장면도 자주 나오고 네. 토마토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알약과 비교되는 장면도 나오기도 하고 네, 하는데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알약 색깔에 비유해서 이렇게 연출이 나오는 장면 뭐 이런 것도 재밌었는데 네. 토마토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찾아봤어요. 그냥 구글링 나무 위키 이렇게 찾아봤는데 네. 토마토가 원래 토마토라는 식물이 원산지가 남미래요. 남미에서부터 왔대요. 네. 근데 예로부터 그 유럽 사람들이 남미가 에덴 동산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대요. 남미가 이제 에덴 동산이라고 믿었던 거지. 네. 왜냐하면 남미가 뒤늦게 발견이 됐으니까 저기가 하나님이 얘기했던 에덴 동산이구나. 그런 네. 생각이 좀 있었고 그 토마토가 사탄의 사과나 사랑의 사과로 알려져 있는 맨드레이크라는 과일하고 굉장히 닮았다 그러대. 그 맨드레이크. 근데, 뽑으면은 소리 지르는 그 맨드레이크. 뭐 그렇다 그러대. 그래 맨드레이크가 원래 악마의 열매라고 부른대요. 이게 고무고무? 고무? 너 내 친구가 되라. 너 내 딸이 되라. 네. 그래가지고 이게 성경에도 등장할 정도로 역사가 오래된 과일이고 이 맨드레이크도 이게 체음제로 정평이 나 있다고 하네요. 원래 이 맨드레이크가 거기 성경에도 쉽게 얘기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간음할 때 사용하고 이런 내용이 나온다고 하네요. 이 맨드레이크가 그래가지고 토마토가 처음 발견됐을 때 그러니까 처음에는 토마토라는 식물이 어떤 건지 몰랐을 거 아니야 이 서양 사람들이. 근데 남미를 이제 개척하면서 그 과일이 이제 발견되고 나니까 이게 맨드레이크랑 너무 닮다 보니까 이것도 역시 이제 악마의 열매라고 생각한 거야. 토마토도 이런 여러 뭐 상황도 있었고 또 토마토가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토마토 씨앗을 많이 먹으면 그게 예지력을 가져다 준다는 믿음도 있었대요. 그런 부분도 선악과랑 굉장히 비슷하죠. 어떻게 보면. 그러네. 그래가지고 요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16세기에는 토마토가 에덴 동산의 선악과라는 이제 인식이 굉장히 팽배했대요. 그래가지고 기독교인들 사이에서는 한 150년 동안 16세기부터 한 17세기까지 150년 동안 이게 안 먹고 냉대를 했대. 천시를 했대. 이 토마토를 절대 안 먹었대. 그런 역사가 있대. 그래가지고 심지어 토마토가 스페인어로는 포모도로잖아. 포모도로 파스타 들어봤죠? 네네. 포모도로라고 하는데 이것도 역시 황금 사과라는 뜻이래요. 황금 사과. 이게 에덴 동산의 사과하고 같은 뜻인 거죠. 결국에는 황금은 이제 남미 막 그 잉카 문명에 대한 얘기고 거기서 온 사과다 이런 뜻이니까 이게 결국에는 선악과하고 연결되는 거야. 이게. 그래가지고 요런 선악과를 상징하는 토마토를 기르고 딸에게 계속 먹이고 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의미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재밌는 해석이 많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선악과가 뭐 먹고 나면은 뭐 이제 뭐 지혜를 얻는다 아니면 뭐 알면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 알게 된다 이런 것도 있지만 결국에 그것 때문에 죄를 짓게 됐으니까 이 선악과가 원죄를 상징하기도 하잖아. 네, 그죠? 그렇죠. 원죄를 상징하기 때문에 딸을 사랑하고 막 딸을 위해 헌신하고 한다고 스스로 계속 속이고 있지만 그런 그녀의 행위는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다. 농사를 짓는 것처럼 죄를 짓고 있다라는 어떤 그런 느낌이 아니었나. 그런 상징성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네네. 실제로는 토마토는 그 노화 방지하고 전립선에 좋답니다. 그렇죠. 그 한때 뭐 어디 나라에서는 토마토 금지시킨 적이 있었대요. 왜냐하면 하도 그거 먹고 하도 불끈거려가지고 맨날 존나 많이 나오니까 출산율이 금지시킨 적도 너무 있다고 하더라고. 폭발해서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다들 많이 드십시오. 전립선에 알겠습니다. 저도 이야기 듣고 나니까 토마토가 좀 많이 땡기더라고요. 좀 찾아 먹어야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네. 거기까지인가요? 제가 컴퓨터 앞에 오래 앉아 있다 보니까 전립선이 안 좋지 않습니까? 제가 그 화면 중독 초창기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또 TMI네 또. 네, 그렇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예, 좋습니다. 그럼 제가 이어서 저도 토마토 이제 네. 그 우리 봉삼 씨는 토마토의 약간 근원적인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저는 요 장면에 이 영화에서 이 장면에서의 의미를 좀 한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 이제 구글에 이제 약 이름 트리곡신을 검색하기 위해서 이제
무작위로 전화하는 장면이 있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 장면도 참 좋은 장면이었죠. 뭐 전화해서 뭐 물어보는 웃겼어. 장면인데 이렇게 쫄리다니. 맞아. 참 연출로도 이제 많은 게 가능하구나라는 걸 알게 해준 장면이었는데 아무튼 우여곡절 끝에 이제 전화 상대 설득해서 검색에 성공하고 그 약 색깔 이름 뭐예요? 그러니까 그 약 색깔이 뭐예요? 그러면 그 약 색깔은 한데 장면이 딱 바뀌어서 토마토가 딱 토마토 엄마가 토마토 딱 빨간색인 거를 뭔가 이제 상징을 하면서 그렇죠. 그 약이 빨간색이라는 걸 상징하면서 그리고 다행히 그 토마토를 딱 딴단 말이에요. 그죠? 따는데 거기서 꼭다리가 이렇게 같이 따지지 않고 꼭다리 빼고 본체만 이렇게 딱 따버려요. 네, 그렇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보면서 저렇게 따면 안 되는데 그랬는데. 그렇지.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말하는 온전한 토마토라 하면 꼭지까지 다 있어야 뭐 상품 가치가 있고 원래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요. 그게 온전한 토마토인데 이게 이 약으로 인해서 신체 일부가 이제 좀 날아간 그러니까 발을 못 쓰는 이제 클로이 그런 걸 좀 상징하는 장면이 아니었나 라는 그런 생각을 딱 그 장면을 보는데 아유 저거는 너무 노골적으로 넣어놨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랬나요? 전혀 몰랐는데. 그래요? 너무 의미심장하잖아. 약 색깔은 짠 이렇게 딱 나오잖아. 빨간색. 그래서 좀 굉장히 의미심장한 장면이 아니었나 하고. 그리고 저는 요 제목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런이잖아요. 정작 이 영화에서 달리는 장면은 진짜 안 나와요. 누구나. 맞아요. 그렇죠. 이게 참 웃기잖아요. 런이 그냥 영어로 뭐 특별히 다른 의미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달리다 아니면 뭐 도망가다 뭐 그런 뜻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도망가도 뭐 런어웨이 해야 도망가다 아닌가? 그렇지 뭐 그냥 그렇게 아니 도망가라고 나는 좀 그런 느낌인가 했어. 네. 런이 그러니까 달린다는 뜻도 있지만 네. 스펠링은 좀 다르지만 배운다는 뜻도 있잖아. 런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이제 어떤 홀로서기 하기 위해서 야 이거 전혀 아니네. 너무 갔네. 진짜 네, 죄송합니다. 1도 사과드리겠습니다. 비슷한 게 없네요, 진짜. 네네. 아니 근데 그런 생각을 살짝 하긴 했어요. 나도 실제로 좀 영화 보면서. 궁금하긴 했어. 왜 런일까? 약간 이런 생각. 맞아. 근데 투머치였다. 네네. 그래서 그 런이 뭔가 하니 나중에 이제 보면은 그 광고판이 아니라 그 워싱턴 의대 이 한계를 벗어나라. 한계를 벗어나려면 역시 달리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클로이가 언젠가는 좀 달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막 그런 생각을 하면서 봤었는데 마지막까지 보니까 이건 그런 내용이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런은 그냥 의미심장하라고 그냥 갖다 붙여놓은 제목이 아닌가. 아무도 달리진 않지만 그냥 별 생각 없이 한 얘기였습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왠지 생각해봤는데 왠지는 모르겠다는 결론이 나온 겁니다. 그냥 뭐 달릴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일부러 그렇게 붙여놓지 않았을까? 약간 뭐 그렇죠. 수도 있고. 뭐 반대로, 반어적인 의미. 반어적으로. 앞으로 결론 없는 얘기는 대본에 쓰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자, 이걸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죠. 그 외에 이제 우리 좀 재밌었던 장면이나 인상적이었던 장면이 있으면은 한 번씩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우리 봉삼 씨 어떤 장면이 있었나요? 저는 진짜 딸이 태어나자마자 죽게 된 장면하고 거의 똑같은 연출로 자살 시도한 클로이가 병원에서 치료받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 두 장면이 굉장히 겹쳐 보였어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아기는 사실 그 장면 이후에 어떻게 보면 나중에 영화 끝나고 알게 된 사실이지만 후반부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아기는 이제 하늘나라로 가게 됐는데 반대로 클로이는 똑같은 장면을 지나서 살아나게 되죠. 살아남게 되는데 요게 클로이는 다이앤의 진짜 딸이 아니라는 증거가치도 느껴졌고 그 장면을 통해서 뭐 아니면은 다이앤의 딸이라는 거짓된 인생을 버리고 새롭게 다시 태어났다 라는 뭐 그런 느낌도 좀 들어가지고 그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이고 조금 재밌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짧게. 좋습니다. 우리 정낙터님께서는 어떤 장면이 인상적이었죠? 네, 저는 그 우체부가 그 클레이한테 학대당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엄마랑 딱 격리시켜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도와주려고 할 때. 근데 그 장면을 보면서 약간 미국이 확실히 그 가정폭력이나 좀 학대 뭐 이런 부분에 의해서 그래서 좀 기본적인 인식 자체가 좀 우리나라랑 다르구나. 약간 좀 성숙하다 그런 걸 좀 확실하게 지키려고 하는구나. 이런 걸 좀 느꼈거든요. 그게 좀 약간 인상적이긴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랑 다른 부분이라고 좀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다음에 예전에 그
우리나라 그 경찰 이야기 나왔던 그 라이브라는 드라마 있는데 네. 거기서도 뭐 가정 폭력 이야기가 나오긴 하거든요. 거기 이제 뭐 아빠가 술 취해서 이제 엄마랑 애들한테 폭력을 이제 막 수시로 가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제 엄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혼하고 이제 애들을 혼자 키울 자신이 없어서 그런지 이제 뭐 엄마가 경찰한테 어떤 그런 사실을 숨기기도 하고 아니면 이게 밝혀졌을 때는 또 처벌을 안 원한다. 이게 또 우리나라에서도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다 하면 또 수사할 수 없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피해자인데, 내가 우리 남편인데, 내가 그 처벌을 안 원한다는데 왜 너희가 지랄이냐 하면서 오히려 역으로. 그치. 그러니까. 근데 이제 주변 사람들도 많이 봤었는데,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이제 막 진짜 뭐 심할 때는 이렇게 신고를 했었겠지만 그 드라마에서도 이제 그래도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런 게 좀 있잖아요. 왜 남의 일에 괜히 끼어들었다가 이제 좀 뭐 해를 입을 수 있다. 약간 이런 생각을 많은 것 같고. 그래서 일부러 좀 모른 척 하거나 이제 좀 쉽게 이렇게 딱 뛰어들어서 도와주기가 힘든 경우가 많잖아요.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가정사에는 좀 더 끼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뭐 일반적인 경우면 더 상관이 없는데 이 남의 가정사까지 건드는 건 좀 약간 아니다라는 그런 인식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아직도. 그래서 이 장면이 나왔을 때 이제 뭐 미국은 학대나 뭐 가정폭력 되게 심각하게 생각을 해서 그런지 이건 뭐 그 우체부가 신고를 하든 뭘 하든 어쨌든 꼭 도와줘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게 뭐 되게 신기하기도 하고 좀 약간 부럽기도 하고 요런 부분도 우리나라 특혜선이 돼야 되지 않나라고 얘기하려다 보니까 되게 꼰대 같네요. 네. 진짜 꼰대 같네요. 네, 저는 꼰대 같은 소리 잘 들어봤고요. 네, 저는 여기까지만. 그래서 좀 달라서 좀 인상적이었어요. 그만해! 꼰대야! 여기까지입니다. 저 또 오늘 훈화 말씀했네요. 알겠습니다. 김숙불님, 그럼 인상적이었던 장면 어떤 거 있죠? 네, 그거는 저 중간에 뜬금포 개그를 하나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 이 클로에가 엄청나게 고생을 해서 유리창을 깨고 굴러 들어와가지고 천식에 고통스러워하면서 그 호흡을 되찾고 하는 말이 motherfuck였잖아요. 맞아요. 드디어 수년이 지나서 어머니가 아니고 이런 C로 자막이 바뀌었더라고요. 옛날에 이 어벤져스에서는 어머니였는데. 참 우리나라가 제대로 굴러가고 있구나라고 해서 왜냐하면 황석희 우리 번역가님께서 맡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세상이 제대로 굴러가고 있구나. 그래서 참 뿌듯한 장면이었었어요. 네네. 거기까지인가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인상적이었던 장면은 클로이 방탈출 장면이 제일 인상적이었습니다. 창문으로 끼어나가서 지붕을 지나서 유리를 깨고 방에 들어갔는데 천식이 오고 다시 내 방으로 가서 이거는 나 약간 스릴러라기보다 약간 출발 드림팀 느낌이었어요. 단단단단단단 그러니까 단단단단단 아니 근데 입에다 물 그만큼 머금고 그거 돼요? 폐활량이 나는 삼켰다. 난 삼켰어. 폐활량이 장난 아니던데 그러니까. 안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나는 이게 그냥 보면서 내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우 막 몸이 막 이렇게 되는 느낌이라서 김숙볼님 아까 후반이 액션 같았다는데 난 여기가 액션 같았어.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다. 그리고 나 또 하나 이제 뭐 공대 사람이 있으면 하나만 물어보고 싶은 게 그 인도로 창문 지지고 거기 물 뿜으니까 깨지잖아요. 진짜 그렇게 되는가 진짜로? 나는 한번 궁금하네. 그러게 나도 궁금하긴 하더라. 근데 아마 실제로 되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혹시 공대 출신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세요. 이상입니다. 그냥 우리 청취자분들 댓글 부탁드립니다. 네. 클로에가 꼬부기겠지. 물이 세게 나겠지.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요 반전 이 클로이가 친딸이 아니라는 것과 엔딩 이제 마지막 클로이와 다이앤의 이제 대면 장면을 어떻게 봤는지 요 감상을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우리 정락토님 어떻게 보셨죠? 저는 사실 그 처음 봤을 때부터 중간까지도 계속 뭐 엄마가 아닐 거라는 생각은 솔직히 못했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뭐 이게 뭐 그렇게 뭐 대단한 설정까지는 아니지만. 그냥 보면서 엄마가 왜 저럴까라는 생각만 했지 솔직히 잘 몰랐어요.
근데 이제 아니 나도 그런 생각을 2번 봤는데도 했으니까. 그러니까 아니 진짜 엄마가 아닐까라고 생각했으니까. 딱 나중에 그 약 색깔이나 뭐 정체, 약의 정체에 대해서 알게 됐을 때 그때부터 이제 약간 설마 했었죠. 네네. 사실 그 엄마나 아빠가 사실은 유괴범이다. 뭐 이런 설정 자체가 우리나라 컨텐츠에서도 좀 많이 나왔었던 소재였어요. 맞아. 그 제일 유명한 게 뭐 어떻게 보면 저 영화 화이, 화이에서도 그 살인범들이 이제 진짜 아빠가 아니고 이제 다 유괴범들이었죠. 그리고 안 봐서 모르겠네요. 네. 또 찾아보니까 작년에 방영했던 그 SBS 아침 드라마 수상한 장모라고 있는데 그것도 아침 드라마. 네. 그것도 엄마가 유괴범이었다 이런 내용이었고 KBS 주말 드라마 오 삼강 빌라라는 드라마도 있는데 뭐 요것도 우리나라 컨텐츠 다 소개할까? 아니 이것도 유괴범 엄마에 대한 그러니까 그만큼 많아. 그만큼 많다는 거지 우리나라 엄마들이 그래도... 보는 시간대에 그 막장 드라마 이런 거에서 단골 소재였다는 거야. 이런 소재 자체가. 그래서 근데 이제 조금 다른 점은 그래도 이 영화처럼 그런 데서 이제 뭐 극단적으로 뭐 양복이거나 이런 건 없지. 근데 이제 나중에 내 엄마가 아니라는 거 알게 돼도 이제 뭐 키워준 엄마, 뭐 낳아준 엄마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 약간 이런 내용이 많지. 그러니까 이 이야기처럼 이렇게 심한 이야기까지는 별로 없었다는 거지. 뭐 이 영화만큼 뭐 무서울 만큼 집착하는 컨텐츠는 없었던 것 같아서 다르긴 한데 설정 자체는 많이 나왔어서 뭐 신선하다고 할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뭐 연출이 괜찮아서 좋아서 재밌게 봤었던 것 같고 이 마지막 엔딩, 마지막에 대면하는 장면은 제가 보기엔 솔직히 좀 없어도 될 만한 사족인 것 같아요. 약간 없어도 될 만한. 나도 그런 생각했어. 나도 그런 생각. 이게 왜냐면 약간 눈에는 눈 어떻게 보면 눈에는 눈 이에 있는 이 장면이잖아요. 약간 그래서 약간 좀 유치한 복수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그래가지고 신PD 생각났어 나는 그 장면. 뭐야 갑자기 그게? 왜 내가 생각나 왜? 아니 뭐 저렇게 뭐 진짜 무슨 1대1 복수처럼 유치하네 신PD 같은 수준으로 저렇게 영화의 마무리 엔딩을 넣었나 막 이런 약간 우리는 오늘 내일은 복수한다 내가. 그래도 이제 사이다 같은 결말이나 뭐 확실한 복수 이런 거 원하시는 분들은 또 요 결말 부분을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맞아,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리고 이제 처음 이 장면을 딱 봤을 때 아니 이게 그러니까 스토리상 아니 힘들 건데 왜 찾아가지 주인공이 너무 착해서 그런가?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었죠. 아니었고 그리고 다이앤을 엄마를 처음 보여줄 때 너무 늙어 있는 거야. 7년 후밖에 안 됐는데. 맞아요. 너무 늙어 있어서 이거 뭐 영화 설정 자체가 잘못됐나 했는데 그 이유도 이제 나중에 알게 되죠. 그것 때문에. 그렇죠. 이게 뭐 사족 같은 부분이라서 솔직히 없어도 되는 부분이긴 한데 그래도 뭐 저는 뭐 크게 나쁘다까지는 아니어서 그래도 재밌게 봤던 것 같습니다. 네, 거기까지. 네. 좋습니다. 그럼 우리 김숯불님은 요 엔딩이랑 반전 어떻게 보셨나요? 네, 뭐 반전은 뭐 아까 닥터정이 얘기하는 것처럼 뭐 어디서나 있을 법했던 이야기였어요. 그냥 그 과정이 새로웠을 뿐이고, 그래서 뭐 그렇게 좀 놀랍지는 않았고, 저는 엔딩이 좀 더 수정이 되지 않았어야 싶어요. 그래서 엔딩이 좀 너무 차분했어요. 어떻게 보면은 자기를 불행하게 만든 다이앤에게 가서 복수를 하고 그런 클로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엔딩이 난데 이거를 보면서 저는 뭐 와 속이 시원하다 아니면 꽃이다 이런 거 보다가 되게 정성스럽다. 7년 동안 저렇게 힘들게 걸어가서 어미새 음식 토하듯이 입에서 약 뽑아가지고 그거를 먹이고 얘기 다 하고 또 힘들게 걸어와서 그래서 그 먹으라고 간다고 먹나? 그것도 뭐야더라. 솔직히 아무리 그 사람이 교도소에 갇혔지만 진짜 무슨 아무 방어도 못하는 그 방어 불능의 상태는 아니잖아. 그렇죠. 그 사람이 먹으라 한다고 입 벌리라 한다고 먹는 게 좀 나 그 이상하더라. 솔직히 마지막에. 그냥 좀 엄마를 사랑하긴 하나 뭐 약간 훈훈한 느낌과 정성스러운 느낌이 좀 있었어요. 약간 이상하게. 그래서 그 과정이 너무 힘들어 보이니까. 그래서 차라리 저는 이게 마지막에 뭐 제가 여성 비하 멘트를 쓰는 게 아니고 그 클로이의 그런 장면을 봤을 때 와 저 미친년 저 짓을 7년이나 한 거야? 그냥 그 클로이 입에서 그냥 약을 꺼내서 먹이는 게 별로 그렇게 뭐 충격적이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장면이 정답차 말대로 사족이었다. 알겠습니다. 맞아.
네. 그럼 우리 봉삼 씨는 어떻게? 네. 네. 개인적으로 그 첫 번째 감상 때 영화 처음 봤을 때 그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죽을 뻔했던 이야기를 제가 못 보고 영화를 봐서 후반부 반전에서 약간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뭐 그래서 뭐 약간 그런 느낌 들었어. 처음부터 엄마 아닌 줄 알았거든. 그렇지. 그래서 뭐 이런 느낌 좀 있었어. 당연히 아닌 줄 알았는데 약간 이런 느낌 들었어. 근데 영화 보는 극장 안에서 주변 사람들이 전부 다 그 장면에서 막 아 진짜로? 막 이러는 거야. 막 그러더라고. 막 주변에서 사는 사람. 아, 그래요? 그래 뭔가 이게 큰 반전이었구나. 어. 그런 생각을 처음 했어요. 네. 그랬고. 근데 뭐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은 반전이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만 그렇게 봤던 거지. 뭐 그랬는데 뭐 마지막 그 사족을 좀 저도 조금 얘기해 보자면은 네. 그 다이앤이 갇힌 그 교도소를 찾아간 클로이의 반전 조금 저도 의아한 면이 조금 있었어. 그래가지고 결국 똑같은 행동을 하잖아. 자기 엄마가 자기한테 했던 행동을 똑같이 하는 거니까 네. 굳이 그런 장면을 보여줄 필요가 있었나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반대로 똑같은 행동 하는 거 보니까 이게 가짜 딸 아니고 실제 딸 맞네. 맞네. 약간 이런 느낌이 들었어. 마지막에 엄마한테 배우더니만 똑같이 어. 하네. 그러니까 배운 그래서 대로 내가 하네. 아까 런이 달리는 런 말고 배우는 런이었을 것 같다는 생각을 여기서도 살짝 했었거든. 엄마한테 배웠다고. 배운 대로 가네 행동을.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이게 진짜 반전인가? 가짜 딸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진짜 딸인가? 이게 반전인가? 막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마지막에. 그래가지고 그거는 조금 유치한 마지막 결말이었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안 얻는 게 좀 낫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저도 좀 했어요. 그렇군요. 네. 네. 좋습니다. 저는 이제 반전 같은 경우에 친딸이 아니라는 거야. 저는 이 영화 첫 씬 보면서 대충 눈치 깠어요. 처음에 이제 다현이 진짜? 와서 이 아기 살 수 있냐고 물어볼 때 의사들이 대답을 못 하잖아. 네네. 에이 죽었네 이러고 봤어요 그냥 처음부터. 진짜 딸 아니겠네. 첫 장면부터 그렇게 생각하고 봤어 나 약간. 근데 사람에 따라서는 그랬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렇게 알 수도 아니, 있어. 의사들이 대답 못하니까 이렇게 돌아보면서 이렇게 딱 화면이 전환되잖아요. 그러니까 맞아. 에이, 죽었네 그러면 죽겠네. 아니,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걸 떠나서라도 뭔가 영화가 이게 서스펜스 스릴러인데 당연히 엄마하고 딸 관계에 뭔가 있겠구나라는 그렇죠? 솔직히 생각을 하고 보잖아 솔직히. 네네. 그리고 저 엔딩 같은 경우에는 되게 요 세 분은 다 부정적인 의견이신데 저는 굉장히 좋게 봤습니다. 이게 오히려 전마 수준이라니까. 들어봐. 자, 이게 이 영화가 중반까지 조금 흡입력을 후반부에서 조금 잃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저는 요거를 만회할 수 있는 엔딩이 아니었나 싶은 게 처음에 이제 클로이와 이제 다이앤 대면 장면을 보고 어떻게 살고 있는지 막 이렇게 얘기를 해주잖아요 다이앤한테. 그래서 처음에 1차원적으로 생각하면은 이 키워준 적을 잊지 못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 법도 한데 그건 1차원적인 생각이고, 그래서 계속 보다가 이게 그 엄마가 그 얘기를 했잖아. 너한테 내가 필요하다. 근데 나는 딸을 입장에서는 엄마가 없어도 난 잘 살고 있다를 이렇게 와서 계속 보여주는 거지. 나는 이렇게 잘 살고 있다. 그런 식의 복수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마지막에서 거기까지 생각하고 있다가 마지막에서 입에서 약 꺼내는데 소름 씨발. 저는 한 번 반전이 더 온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 내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렇지. 제 말이 맞죠? 제가 신PD 왜 생각났는지 알겠죠? 그리고 하나만 더 얘기해. 그 약 준다고 왜 먹냐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앞에서. 근데 제가 보기에는 엄마는 그 다이앤은 클로이가 필요한 거야. 계속 와주는 사람이. 그거는 와 괜찮네. 그렇지. 왜냐면은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이거 약 안 먹어 그럼 앞으로 안 와. 이래버리면은. 그래서 먹였다. 그래서 계속 먹였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신PD 아예 빙신 아니네. 그다음 슈퍼 반전. 내가. 슈퍼 반전. 클로이가 떠나고 나면 엄마가 약 뺐다. 푸풋 해서 이렇게 그 옆에 있는 저금통이 딱 넣는데 저금통에 이렇게 와르르 쏟아져. 그 무한 반복이야. 루프야. 루프물이야. 무한 루프. 뭐 아무튼 저는 이제 그래서 엔딩 보기 전까지는 별점 3.5였던 게 그 엔딩을 보면서 다시 4개로 올라갔다. 그 정도로 이제 마무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네. 좋습니다. 네, 이렇게 본격적인 얘기들을 다 해본 것 같고 총평하면서 마무리합시다. 네. 우리 봉삼 씨 총평 한번 해주시죠. 네, 미스터리 스릴러 장르의 평양냉면 같은 영화였다. 평냉. 이게 보고 나면 섬섬한 듯 이게 담백한데 평가를 좀 드리기가 곱씹을수록 깊어지는 어떤 영화의 풍미가 있는 작품이었다. 대신에 좀 평소에 자기 스타일이 돈가스
라면, 떡볶이 같은 어떤 좀 확실하고 대중적인 어떤 장르 맛집을 선호하는 화중이는 영화를 보는데 주의를 요망한다. 네. 이렇게 총평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김숯불님 요 총평하면서 마무리해 주시죠. 네. 90분짜리 워싱턴 대학 홍보 영상. 정말 가고 싶게 만드는 어떻게 해라. 워싱턴 대학을 다니고 내 인생이 달라졌다. 사랑해. 사랑해 워싱턴 대학. 거기까지인가요, 네. 김숯불님? 네. 네, 좋습니다. 우리 정닥터님 총평해 주시죠. 네, 저는 뭐 긴장감을 잘 유지한 스릴러였고 감독의 네. 역량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어서 다음이 기대되는 영화였다. 재밌게 봤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총평하면은 네. 런닝 홈런 한 방, 3루타 한 방 쳤으니까 다음 작은 이제 온전한 홈런을 기대한다. 요 감독님. 그 정도로 그러니까. 마무리를 해보면 감독님 다음 작품들이 기대되는 네, 작품이었어요. 맞습니다. 그죠? 괜찮은 작품이었어요. 두 번째 꼬꾸라지는 감독도 많으니까 두 번째까지 맞습니다. 잘했으니까 세 번째가 더 기대되는 감독이었습니다. 네. 그럼 요렇게 본 내용을 다 얘기를 해봤고요. 네, 이렇게 영화 런을 한번 핥아봤습니다. 예, 청취자분들 어떻게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이제 그러면 지금까지 들어주신 청취자분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럼 다음 주까지 즐거운 화면 중독 생활하시고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